방랑자는 하루 종일 걸었고 밤을 보낼 장소를 찾고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오직 뒷길로만 다니길 좋아했으니까. 이유는 그건 그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가죽처럼 검게 그을린 피부. 확실히 인생의 대부분을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보낸 사람 같았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수년간 메고 다닌 낡아빠진 배낭 안에 들어있었지만 그는 행복했다.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으니까. 몇 년간 오지를 걸으면서 놀라운 풍경들을 봤고 정말 흥미로운 사람들도 만났다.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루이지애나주 경계선에 꽤 가까워진 것 같았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주라서 그는 흥분됐다. 하지만 내일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순 없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는 쉴 곳을 찾아야 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도로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뒷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운전자들이 자신을 못 보고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오늘 밤 지붕 아래에서 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여긴 너무 깊은 숲속이었다. 기껏해야 오래된 헛강 같은 데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기를 바랄 뿐. 이제 거의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적당한 곳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자야 하는 밤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지. 그때였다. 도로 옆을 걸어가던 그가 축축하고 물컹한 역겨운 무언가를 밟았다. 너무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그것의 한가운데를 밟은 그의 발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도대체 이게 뭐야? 혼잣말을 하면서 그 역겨운 더미에서 벗어났다. 자세히 보니까 어떤 동물이었다. 사슴이나 큰 개 정도 되는 꽤 큰 크기였다. 모든 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다. 그건 차에 치이거나 한 게 아니었다. 갈기갈기 찢긴 거였다. 끔찍한 광경, 설상가상으로 그리 오래도 되지 않았다. 피는 아직 젖어 있었고 냄새도 나기 시작하지 않았다. 신선한 사냥감. 방랑자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 사는 동물 중 이 정도로 큰 놈한테 이런 피해를 입힐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곰? 늑대? 퓨마? 결국 뭐든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냥 이 외딴 곳에서 그놈과 마주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계속 움직여서 아직도 근처에 있을지 모를 그 무언가와 거리를 벌려야만 했다. 몇 분간 걸으며 긴장한 채로 주위를 살폈다. 소리도 들으려고 했다. 실제로 뭘 알아챈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뒤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몇 번 갑자기 멈춰서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도로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숲속의 무언가가 내는 소리나 움직임을 잡아내려고. 나무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겁은 확실하게 났다. 달릴까? 아니, 그러면 무엇이든 쫓아오도록 부추기는 꼴이겠지. 방랑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발걸음마다 조금씩 희망을 품으면서. 빨리 벗어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바로 가까이 올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방랑자는 마침내 깨달았다. 여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 보통은 히치하이킹 같은 건 안 하는데 오늘 밤만큼은 충분히 겁을 먹었으니까 차를 세우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건 오래된 픽업 트럭이었다. 도로 한가운데를 아주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누군가 뭔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불안감이 다시 살짝 올라왔다. 트럭이 거의 다 왔을 때 그는 팔을 흔들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느라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방랑자를 거의 못 볼 뻔했다. 조수석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지저분한 작업복과 티셔츠 차림에 백발의 노인. 수년간 담배를 물고 살아서 노랗게 얼룩진 수염. 앞면의 엠블럼도 안 보일 만큼 낡아 빠진 야구 모자. 영락없는 루이지애나 오지 주민이었다. 도대체 한밤중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널 쳐버릴 뻔했잖아. 노인이 말했다. 방랑자는 조수석 문에 기대어 창문 너머로 말했다. 어르신, 그냥 잠잘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소리 때문에 겁도 좀 났고요. 소리? 무슨 소리? 난 지금 몇 시간째 플러피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어디에도 없어. 내 애완동물인데 정말 걱정돼서. 아마 네가 들은 게 그놈이었을지도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랑자가 말했다. 도로 바로 옆 숲에서 뭔가 걷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플러피였을까요? 글쎄다. 그놈은 사람을 꽤 좋아하긴 해. 널 따라왔을 수도 있지. 사랑스러운 놈이긴 한데 변덕스럽고 까칠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플러피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을 만드는데 온종일이 걸렸는데 어째선지 삐져선 다 안 먹더라고. 그것보다 더 열받는 일은 없지. 워낙 까다로워서 준비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린다니까. 안 먹고 도망가기엔 내버려둘 수 없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한 대 쳤더니 병든 개새끼 마냥 깽깽거리면서 방충망문을 뚫고 나가버렸어. 그 뒤로는 이렇게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야. 빌어먹을 고집통 같은 이라고. 방랑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까 밟았던 그 시체가 떠올랐다. 노인에게 말해야 할까? 어쩌면 그 피와 내장더미가 플러피였을지도. 한밤중 뒷길에서 화난 낯선 노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는 말하기로 했다. 만약 그게 플러피라면 알아야만 하니까. 어르신 있잖아요. 입을 열었다. 한 2km쯤 뒤에 도로 옆에서 시체를 봤거든요. 방금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플러피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글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노인이 말했다. 어떻게 생겼는데? 꽤 컸습니다. 저먼 셰퍼드 정도? 아니, 그럼 플러피가 아니야. 그놈은 그 정도 크긴 아니거든. 훨씬 더 크지. 순간 무언가가 화물열차 같은 힘으로 방랑자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숨이 휙 하고 빠져나갔다. 몸이 공중제비를 돌며 픽업 트럭 앞 도로로 날아갔다. 방랑자는 등부터 떨어졌다. 숨을 돌리기 위해 애쓰면서 누워있는데 시간이 없었다. 커다란 무언가가 가슴 위로 뛰어올라 강력한 발톱으로
몸을 핥히기 시작했다. 방랑자의 옷은 면도날 같은 발톱에 거의 저항도 못했다. 뭔가 얼굴에 헐떡이는 게 느껴졌다. 뜨거운 숨결, 악취나는 침이 머리와 목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주 짧은 순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짐승의 무게와 공격의 맹렬함은 너무 압도적이었다. 마지막 생각. 자신이 산채로 먹히고 있다는 끔찍한 깨달음. 노인이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서 짐승을 향해 걸어갔다.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도로 위에 학살을 비춘다. 짐승은 거대했다. 어깨 높이만 1.5m 정도. 뒤엉킨 검은색과 회색 털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거의 파충류 같았다. 긴 주둥이는 비늘로 덮여 있었고 턱 양쪽엔 커다란 송곳니 2개가 튀어나왔다. 짐승은 그걸로 방랑자의 몸에서 살점을 뜯어내고 있었다. 노인은 몇 분 더 지켜보다가 천천히 짐승에게 다가갔다. 플로피, 거기 있었구나. 온 사방을 뒤졌잖아. 괴물이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렸다. 입엔 피와 내장으로 흥건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을 쳐다봤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노인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곧이어서 으르렁거림이 멈췄다. 노인은 서서 애완동물이 방랑자를 계속 찢어발기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몇 분 후 플로피가 멈춰섰다. 마치 이걸 수없이 해본 것처럼 픽업 트럭 뒤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때 노인이 앞을 막아서면서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안 돼, 플로피. 돌아가서 마저 먹어. 네가 음식을 남기면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알잖아.